산영 본인도 모르는 사이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야 이거? 산영의 의미심장한 웃음과 함께 주변에서 일어나는 죽음. 산영씨, 오랜만이야. 오랜만이네. 그때 기억나? 누가 죽인 걸까? 네 엄마, 나? 아니면 너? SBS 악기. 여기가 장진리가 있었던 곳이라고요? 맞아요. 아빠의 노트에 적혀있던 지명 장진리. 민속학을 연구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여기를 어떻게 찾죠? 장소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찾아보면 예전에 장진리에 살았던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경로당이나 노인정에서 정보를 얻어야 해요. 혹시 장진리라고 아세요? 몇 달이 건너 누가 여기에 오래 살았다더라 같은 소문이요. 혹시 장진리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자신에게 신 악귀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서 산영아, 내일 시험인 거 알지? 고사장 앞에서 만날까? 잠시 비워내야 하는 산영의 일상. 나 이번 시험 못 칠 것 같아. 너라도 꼭 붙어. 한편 계속해서 발생하는 미제 사건을 쫓던 문춘과 홍세 듀오도 이상한 게 있어서요. 예전의 장진리이자 현재 광천시 장진일동에서 일어난 사건을 발견하게 되는데, 매일 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들려오는 하이힐 소리가 가까워지면 그곳에서 일어나는 죽음. 아니 일주일 사이에 같은 원룸촌에 살던 같은 학교 동기 세 사람이 똑같이 거잖아요. 근데 피해자들이 숨진 날 똑같은 소리를 들었대요. 하이힐 소리요. 하이힐? 그렇게 문춘이 이 사건의 특이성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손목에 멍자국 같은 건 없었어. 네, 손목도 마찬가지고 어디에도 반항하는 적은 없었습니다. 그 숨진 변사자들이 모두 세강대 학생들이던데 뭐 사건의 연관성 같은 건 없었어? 학년이 같긴 했지만 학과는 전부 달랐어요. 다들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고 요즘 애들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렇게 담당 형사도 찾지 못한 연관성을 찾게 되는데, 이거 한번 봐봐. 이 죽은 학생들 모두 같은 물고기를 키우고 있었어.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이런 특이한 물고기를 샀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 불고긴 됐고요. 홍미 형이 최근에 알바를 하면서 친해진 학생이래요. 여기에도 이 학생이 있고요. 여기에도 이 여학생이 있습니다. 이름은 이태영. 근데 변사자들이 난 뒤부터 갑자기 사라졌대요. 분명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 같은 냄새를 맡던 그 시각, 해상가 산영도 단서 하나를 얻게 되는데, 동생이 거기 살고 있어서 내가 거기 자주 갔다는 얘기지. 알아보시겠어요? 맞네. 당산나무. 그래 맞아. 여기 장진이가 맞아. 그럼 여기는 어딘가요? 여긴 어딘지 아세요? 덕다리 나무 있던 자리네. 덕을 나무에 매던 풍순 말씀이세요? 그게 뭐예요? 가슴 아픈 덕다리 나무의 역할. 덕은 어린아이의 시신을 뜻해요. 과거 어린아이의 매장법은 성인과 달랐어요. 관에 넣어 정식으로 매장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어요. 관 대신 독에 담아 외진 곳에 비석도 없이 묻기도 했고 나무에 매달아 놓기도 했었죠. 저 혹시 그 마을에 붉은 댕기와 관련된 얘기는 없었나요? 붉은 댕기라. 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지명과 함께 사라진 그때의 모습. 그런데 이분은 혹시 보신 적 없으세요? 이 사람 이거 교수 아니야? 교수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분을 아세요? 오셔서 무슨 말씀 나누셨대요? 여기는 왜 오셨대요? 난 그건 잘 모르겠고 그냥 몇 번 만나서 인사만 했지. 죽은 우리 동생하고 아주 가까웠었어. 동생분 가족분들은요? 어디 계시죠? 그럼 딸내미가 여 근처에 살고 있지. 그렇게 할아버지가 적어준 그 딸의 이름은 경찰이 찾아낸 연결고리의 그녀와 동일 인물. 이렇게 무작정 그녀가 살고 있는 고시텔로 향하게 되는데, 왜요? 뭐가 또 보여요? 해상의 눈과 산영의 거울 속에서 보이는 수상한 그림자. 뭐예요? 귀. 그 중에서도 뭐 숨진 귀신이에요. 오래전 사라졌다는 덕다리 나무의 그림자와 함께 또 다른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는 밧줄 하나. 그렇게 덕다리 나무 그림자가 감싸고 있는 고시텔을 직접 확인하기로 하는데, 분명히 3층이었어요. 그곳에서
이태영을 찾아온 문춘과 홍세와 마주치게 되고 영 교수, 왜 자꾸 저 여자랑 같이 다니는 거야? 영 교수는 여기 왜 왔는데? 만날 사람이 있어서 왔습니다. 또 그놈의 귀신 때문이야? 그러니까 영 교수도 그만하고 돌아가. 곧 한 명이 더 죽을 거예요. 마지막 밧줄 하나가 비어 있었어요. 난 그런 얘기 믿지 않아. 해상의 스포급 경고를 뒤로 문춘은 이태영을 계속 쫓으려 하는데 그보다 우린 그 나무 쪽을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나무 때문에 벌써 3명이나 죽었어요. 잠시만요. 우리가 여기 왜 왔는지 잊었어요? 이태영 씨 찾으러 왔어요. 찾아서 아빠가 여기 왜 왔는지 알아내야죠. 그 나무 때문에 곧 한 사람이 죽을 겁니다. 귀신에 의한 누군가의 죽음을 모른 척 지나칠 수 없는 해상의 이타적 마음과는 달리 산영의 마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난 악기를 없애는 게 더 중요해요. 인생이 희망이자 목표였던 공식까지 접어둔 채 악기를 쫓고 있던 산영에게는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 너 하루 종일 전화도 안 받고 어떻게 된 거야? 쌤이야, 부탁이 있는데 엄마한테 오늘 너랑 같이 시험 준비했다고 좀 얘기해주라. 하지만 엄마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무시하는 거니? 엄마? 어제부터 그렇게 연락했는데 연락은 다 쉽고. 아니, 너 설마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 아니지? 그렇게 피부로 와닿는 미칠 듯이 꼬인 현실에 가까스로 버티던 산영의 마음도 약해져만 가고 있었죠. 그렇게 해상은 어젯밤 본 나무를 조사하게 되고 태영이 찾아오신 교수님.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말씀해주신 덕다리 나무 말인데요. 혹시 그 나무 사진을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이게 덕다리 나무인가요? 네, 맞아. 분명 어젯밤 해상이 본 그림자와 똑같은 나무. 반면 산영은 이태영을 수소문하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이태영 씨요? 네. 찍으면 얘기 좀 전해주세요. 말도 없이 그렇게 갑자기 안 나오는 거 예의가 아니라고요. 이태영의 주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흔적. 그런데 저기 태영이 친구분이세요? 이태영 씨를 아세요? 태영에 대해 알고 있다며 다가온 한 사람. 태영 씨가 여기서 알바를 하셨다고요? 그럼 혹시 태영 씨가 언제까지 알바를 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안 나오신 거예요?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근데 태영이 친구 아니죠? 네? 친구를 이태영 씨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아, 무슨 일로 찾는 거예요? 옛날에 있었던 장진리란 마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태영이가 거기 살았대요? 네,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태영 씨 큰할아버님이요. 혹시 그 큰할아버지 분 연락처나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태영이가 두고 간 짐이 좀 있어서 안 그래도 어떡하나 했거든요. 정보를 얻기는커녕 정보를 주고 있는 난감한 상황. 네. 아무도 믿지 않을 악기의 시간을 쓸수록 네, 여보세요? 찬영아, 이건 아니지 않니? 니네 사정 힘든 거 알긴 아는데 니네 엄마 전화도 안 받고 문자에도 답이 없고. 다음 달까지는 진짜 어떻게 해서든 마련해 볼 테니까요. 그때까지만 좀... 그 소리만 몇 번째니? 산영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져 가고 시간은 점점 산영을 조여오는데 오셨어요?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구산영 씨입니다. 반가워요. 사실은 태영이도 태영인데 다른 일 때문에 사장님 한번 뵙고 가라고 한 거예요. 네? 아까 보니까 급하게 돈 필요한 것 같던데 한번 상의해 보세요. 그래요. 얼마나 필요해요? 일면식도 없는 산영에게 선뜻 돈을 빌려주겠다는 사장님. 아니요. 나도 젊었을 때 고생 많이 해봐서 그 마음 잘 알아요. 그때 나 경찰서 다녀왔다. 연락 줘. 또 무슨 사고를 친 거야? 죄송해요. 제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음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이것도 인연인데 빈손으로 가게 할 순 없죠.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잠시만요. 기운 내라고 주는 선물입니다. 젊음이 재산이에요. 기운 내시고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 찾아와요. 너 사기꾼이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사장님. 왔어. 어떻게 지냈어? 한편 문추는 해상의 마지막 말이 신경 쓰이게 되면서 곧 한 명이 더 죽을 거예요. 우리 그쪽 한번 봐보자. 하이힐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저희 영장 없는데요, 선배님. 아마 언제 우리가 뭐 영장 갖고 수사했냐? 그렇게 사건이 일어난 고시텔 CCTV를 파보기 시작하는데 왜? 빨간 하이힐 신은 여자예요. 보라색 코트 입었고 빨간 하이힐 신었거든요. 밤 10시 59분에 현관 통과했습니다. 10시 59분? 무성한 소문대로 정말 하이힐을 신고 나타난 의문의 여성. 뭐야?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또 같은 옷을 입고 찾아온다? 이건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거보다 더 이상한 게 있어. 저 골목으로 들어가면 홍미영이 사는 고시텔까지 외길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 고시텔에서 나오면 무조건 이 편의점 앞을 지나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요? 없어. 예? CCTV를 다 확인해 봤는데 분명히 그 여자 들어간 모습은 있는데 나온 모습이 찍히지 않았다고. 그 여자 귀신이라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너까지 귀신 타령이냐? 한편 해상은 한 그루도 빠짐없이 다 폐기가 된 건가요? 네. 어쩌면 남아있을지 모르는 그 나무를 조사하던 중 사진의 변화를 보게 되면서 귀신이 숨어있는 장소를 알게 되고 사진 안에 귀신이 남아 있었어. 사진? 예. 이 사진이 한 장뿐인가요? 동생네도 어디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태영 씨도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곧장 이태영의 행방을 물어보지만 아니 아직이야. 빨리 찾아야 돼요. 이태영 씨가 위험합니다. 밧줄 얘기 기억나죠? 한 명 더 죽을 거라고 했던 이태영 씨가 귀신이기 든 사진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진짜 연 교수 내 말 안 듣네. 그 순간 할아버지 집에서 본 똑같은 옷을 보게 되면서 안녕하세요. 유난히 조용했던 할머니를 의심하게 되고 설마. 뭐야? 경찰서엔 또 왜 간 건데? 무슨 사고를 친 건데? 왜 얘기 안 했어? 뭘? 할머니 돌아가신 거. 왜 얘기 안 했냐고. 아까 낮에 형사가 전화가 왔었어. 네가 그 집에 있었다면서. 네가 거기 왜 있었냐고. 그게 너 할머니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너 요즘 이상하다 했는데 그것 때문이었어?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내 연락도 피하고. 정말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지금 자신의 상황을 전부 말하고 싶지만 산영은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 아무 일도 없었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아무 일도 없었어. 그래. 그럼 됐어. 그런데 근데 너 그거 알고 있었어? 할머니가 너한테 유산을 남겼대. 뭐?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팔았을지 모르는 순간 우리 그거 받자. 뭐? 그 유산 받자고. 그 순간 조용히 산영에게 속삭이는데 안 돼. 악귀는 인간의 가장 약한 욕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받기 싫어. 그 집안이랑 연결되는 거 싫다고. 근데 어쩔 거야. 보증금 줘야 하잖아. 아이 그 집 그거 한옥 진짜 비싸 보이던데. 싫어. 안 받아. 산영아. 또한 산영도 자신 안에 있는 악귀가 이 상황을 바라고 있음을 느낌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자신 안에 감춰있던 욕망, 이런 악귀의 유혹에 산영의 마음은 나약해져 가지만 산영은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계세요? 저 아까 인사드린 구산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껏 버텨왔던 것처럼 이번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안간힘을 다해 찾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알게 된 진실. 돈을 꿨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엔 몇십만 원 정도로 시작했을 수도 있죠. 알바해서 빨리 갚아버리자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다음 달에도 또 그 다음 달에도 변수가 또 생겨요. 그러는 사이에 이자에 또 이자가 붙고 정신 차려보면 빌린 돈의 몇 배나 되는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어요. 그럼 그걸 갚기 위해 또 돈을 꾸다 보면 몇십만 원이었던 돈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불어나 있죠. 지금껏 생활고에 시달리던 대학생만을 노려 불법 사채로 끌어들여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사장의 민낯. 산영이 찾고 있던 이태영도 똑같은 피해자였습니다. 그렇게 산영은 곧장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하는데 그 순간 떨어진 거울 속에 비친 가게의 내부에는 분명 고시텔에서 보았던 똑같은 그림자가 덮여져 있었습니다. 언제 왔어요? 앉아요. 커피 한 잔 내려줄게요. 아니요. 전 이만 가볼게요. 너? 봤구나. 여기에 사인하면 돈 생겨. 너 돈 필요하잖아. 너한텐 고마운 게 있으니까 특별히 이자는 깎아줄게. 할아버지 주소. 그렇게 가까스로 빠져나온 산영은 자신이 본 모든 걸 혜상에게 알리게 되면서 여보세요? 불법으로 돈 빌려주는 데였어요. 어디에요? 괜찮아요, 사영 씨? 저 어떻게 도망쳐 나왔는데 이태영 씨 할아버지가 위험해요. 저 빨리 거기 가봐야 돼요. 저 지금 뭐 했어요? 혜상은 할아버지의 집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미 누군가에게 어질러진 집안에는 타일 발자국이 남겨져 있었고 혜상은 발자국을 따라가게 되는데 엄마? 어릴 적 그때와 똑같은 문소리에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근데요 선배님, 그 CCTV에 찍힌 여자가 이태영 씨가 아니면 누구예요? 혜상은 결국 문을 열게 되는데 그곳에는 악귀가 아닌
잘못했어요. 태영의 비명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 하나 찾겠다고 얼마나 개고생했는 줄 알아? 고리대금. 아씨 뭐야? 내 친척이야? 신고 정신이 투철한 그냥 시민입니다. 돈만 훔치세요. 뭐야 씨. 안교수. 뭐야 대가족이야? CCTV 피하겠다고 이렇게까지 변장을 한 거야? 이분이 그랬습니다.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나왔습니다. 뭔데? 그렇게 모두의 힘으로 무사히 이태영 씨를 구할 수 있었지만 머리 실세요. 머리 괜찮아요? 여기는요? 다친 사람 없어요? 산영이 찾고 있던 단서는 그녀에게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태영 씨. 이분이 할아버지를 찾아왔었대요. 태영 씨 어릴 때요. 많이 힘들죠? 미안해요. 근데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이분 정말 기억이 안 나요? 태영 씨.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내일이면 시간이 없어요. 아시잖아요. 죄송해요.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아까도 거기서 어떻게 도망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네? 아저씨 설마 악귀의 힘? 들어와서 좀 쉬어요. 그날 밤 회사가 나머지 사진을 회수하려 하는데 뭐래요? 지금도 가지고 있대요? 벌써 찢어버렸대요. 증명서에 다 나왔고 다른 친척 없냐고. 혹시나 자신의 주변에 피해가 갈까 사진을 찢어 어항에 버렸던 그날 죽은 학생들이 귀신에 홀렸던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그 학생들한테 다 물고기가 있어서 이상하다 생각했었거든. 근데 그 구산영이란 여자도 그 수족관에 돈 빌리러 갔다던데. 설마 마지막 밧줄. 그렇게 산영도 죽음의 유혹에 혼자 남겨지게 되면서 어항을 들고 어디론가 향하게 되는 한편 홍세와 문추는 수족관에 있는 사장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려고 나왔으니까 겁에 질린 그의 손목에는 이번에도 다른 사건과 똑같은 멍자국이 남겨져 있었고 그곳에는 이번에도 뭐야 이거? 섬뜩한 웃음을 짓고 있는 산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영 씨. 엄마? 문을 열었네. 오랜만이야. 그렇게 그토록 자신을 찾고 있던 혜상에게 모습을 드러낸 악귀. 오랜만이네. 많이 컸네. 그땐 꼬마였는데. 그때 기억나? 그거나 누가 죽인 걸까? 네 엄마, 나? 아니면 너? 배시댕기는 솜털이 나기 시작하는 어린 여자아이한테 주던 댕기야. 그냥 장신구가 아니라 그 아이의 안전과 건강을 바라는 염원이 담긴 부적 같은 물건이었지. 누구였을까? 이 댕기의 주인은 그게 너인지 다른 누구인지 아직 모르지만 찾아내줄게. 그럼 네 이름도 알아낼 수 있겠지. 이름을 알아내면 이길 수 있는 건가? 악기와의 짧은 대화를 끝으로 그녀의 입에서 나온 단어 20일. 산영 씨. 산영이 말했던 그대로 내가 아닌 것 같은 기분과 함께 이번에도 전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산영의 모습. 여기 내가 왜 있어요? 교수님이랑 같이 온 거예요? 받아요.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받아요.
21, 170. 그 숫자들은 기억이 나요? 모르겠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산영 안에 있는 악귀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낮에는 괜찮을 거예요. 귀신은 빛을 싫어하니까. 하지만 낮에도 물가는 조심해야 돼요. 특히 비 오는 날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상의 악귀 주의사항과 함께 해상은 산영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건네게 되는데 뭐예요? 돈 필요하다면서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악귀는 그 사람의 가장 약한 점을 파고들어요. 앞으로도 그 점을 이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받아요. 하지만 이번에도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산영은 뒤돌아서게 되지만 할게요. 만만치 않은 부잣집 교수님의 고집. 저기요! 이거 가져가라고! 누군가의 도움에 의지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냥 꿔준 거라고 생각하라니까요. 너무 많아요. 500이면 충분한데 뭘 5천씩이나 넣었어요. 500 빼고 나머지 4,500이에요. 꼭 갚을게요. 잘 쓸게요. 지금 산영의 상태로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죠. 그 교수가 돈을 줬다고? 금방 갚을 거야. 나 그 교수 마음에 안 들어. 엄마. 왜 그렇게 아빠를 싫어하는 건데? 너 엄마 말 들어? 점점 모든 게 낯설어지는 기분. 웬일이야? 그 좋아하는 술을 다 버리고? 뭐야, 그걸 왜 버려? 나 줘. 맞아. 악귀는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면을 이용해. 제대로 싸워보려면 약점은 없을수록 좋겠지. 한편 어젯밤 사건으로 문춘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딴 건 왜 계속 보고 계십니까? 만만해 보이는 구산형 협박하려고 자작극 벌인 걸 거고요. 야 봐봐. 웃고 있잖아. 아니 근데 CCTV에 다 나와 있잖아요. 저 혼자 생쇼한 거고 구산형은 그냥 보기만 했고 그럼 끝이죠. 홍세가 기억하는 산영의 모습과는 전혀 맞지 않는 행동들. 야씨, 다들 폴짝폴짝 열심히는 뛰었네. 안 쪽팔리냐?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당당했던 소녀. 안 쪽팔린데요? 언제나 자부심 넘쳤던 소녀. 학교에서 보자. 내일 봐. 안녕. 오른쪽으로. 네? 부딪힌다고. 이것이 홍세가 기억하는 산영의 모습. 눈이다. 글쎄 뭔 일이 있었던 거야. 하지만 이런 홍세와 달리 문춘의 감은 오직 산영을 향해 있었죠. 이거 하나 겨우 건졌답니다. 근데 사건과는 관련이 없던데요. 어린 여아 실종 2주일 경. 한편 자신이 기억하는 숫자에 대한 단서를 얻기 위해 산영은 아빠의 집으로 향하게 되고 악기를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 아빠는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야. 20일 176이 뭘 의미하는지. 그렇게 생전 아빠가 연구한 자료들을 산영이 처음 보게 되는데 그때 아무도 오지 않을 이곳에서 들리는 문소리에 또다시 불안해져 가는데 세상이 없다. 많이 놀라셨나 봐요. 네. 제가 잘 찾아왔나 보네요. 교수님도 오신 걸 보니. 98년도에 출간된 구광모 교수님의 유일한 책이네요. 다른 민속학 책도 그렇고 21, 176. 그 숫자를 언급한 책은 없었습니다. 그럼 어디부터 찾아볼까요? 무섭지 않았어요? 무서우니까 빨리 찾아야죠. 그런 일이 또 벌어지는 게 무서우니까. 그리고 이걸 해결해야 교수님 돈도 갚죠. 하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숫자 21, 176. 이제 어떡하죠? 교수님 침실은 어디예요? 나는 모르죠. 그때 산영의 눈에 들어온 비밀의 방. 교수님. 분명 어릴 적 산영의 기억 속의 장소. 여기. 엄마 아빠의 신혼방이었죠. 엄만 지금도 아빠를 싫어하는데. 엄마와는 달리 예전 그대로의 방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아빠. 그런데 출산 예정일? 산영 씨 생일 아니에요? 아니요. 전 이때 5살이었어요. 파고들수록 계속해서 나오는 아빠의 비밀. 예, 여배상입니다. 그날 밤 해상과 산영은 처음으로 단서 하나를 얻게 되는데 그때는 죄송했습니다. 이분이 기억난다고 하셨다고. 정말 이분이 맞나요? 1년 전쯤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요양병원에 계셨거든요. 그때 병원으로 찾아오셨었어요. 혹시
기억나실까요? 옛날 우리 마을에서 없어졌던 아이요? 목단이네요. 목단이요? 예, 이목단이요. 산영의 아빠는 장진리에서 실종된 아이 이목단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1958년 장진리. 여기까지 센다. 시작. 하나. 결국 그 아이는 못 찾은 건가요? 그 아이 가족들은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셨어요? 잘 모르죠. 그 국민학교 때부터 큰아버지 집에서 살았으니까요. 기사 하나를 가지고 오셨다고 했죠. 네. 그렇게 이목단이라는 아이에 관한 정보를 찾기로 하는데 배시댕기도 그렇고 덕다리나무도 그렇고 어린 여자아이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목단이란 아이 꼭 찾아야 합니다. 네. 한자 잘 알아요? 아, 그럼요. 그 시각 두 사람이 찾고 있는 신문 기사를 갖게 된 문춘도 기사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고 아니 정말 그 신문 기사랑 구선영 친할머니 사건이랑 연관이 있긴 있는 겁니까? 범인은 일부러 그 노트를 없애려고 방화를 했어. 왜 그랬겠어? 분명히 거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다는 거야. 문춘은 수소문 끝에 당시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집을 찾게 되면서 아버님이 쓰신 기사가 맞나요? 맞아요. 이 기사가 나간 그날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곳에서도 똑같은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말입니다. 혹시 손목에 이런 멍자국이 있진 않았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사모님 잘 한번 봐주실래요? 정말로 이 양쪽 손목에 이런 붉은 멍이 있었나요? 네, 맞아요. 근데 이 기사 사진은 그분한테 받으셨나요? 그분이요? 박은호 교수님이었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부산형 그리고 구가모 교수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다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한편 산영과 해상도 교수님, 이거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연매. 아 이거 진짜 끔찍한 건데 오래된 기사에서 단서를 하나 찾게 되는데 늙은 무당이 인근 지역의 여아를 하여 곱기를 주지 않길 17일이나 하였다.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잔인하지만 실제로 행해졌던 주술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연매를 만드는 행위를 엄히 금지시켰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연매는 짚이나 나무로 인형을 만들어서 누군가를 저주하는 행위를 일컫기도 하고 실제로 어린아이를 귀신을 만드는 걸 가리키기도 해요. 태작의 일종이죠. 태작이? 혹시 힌트가 될까 해가지고 귀신 공부 좀 했거든요. 봐요. 여기도 있고요. 교수님. 숫자 21, 176 그건 아빠의 책에서 태자기를 가리키는 쪽번호였고 쪽번호였어요. 장소까지 적혀져 있었습니다. 백작골. 엄마. 엄마. 왜 목소리 안 들려? 엄마 문 좀 열어봐. 백착골. 그곳은 해상이 잘 알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장났나? 오른쪽 방향입니다. 얼마 안 되지?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하나둘씩 나타나는 불길한 징조. 염 교수 아니야? 이게 얼마만이야? 그쪽은 염 교수 제자? 아, 허재비 놀이 보러 왔습니다. 우리 당제 보러 왔구나. 이게 허재비 놀이구나. 아니 이렇게 젊은 처자가 어떻게 허재비 놀이를 알아? 객기 물림의 한 종류잖아요. 집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횡성한 객기가 사람한테 붙어서 아프게 하거나 안 좋은 일을 일으킨다. 그런 객기를 없애는 거 맞죠? 아니 이거 자세히도 하네. 그쵸, 교수님? 아 예. 다 끝났어. 우리가 마지막이겠지. 우리가 죽으면 누가 하겠어? 근데 요즘 마을은 어떤가요? 건강들은 괜찮으세요? 뭐 다 여기 쓰시고 저기 아프고. 근데 진짜 왜 왔어? 아무튼 이곳에서 산영은 또 다른 진실을 알게 되는데 아까 누구라고 했지? 우광목 교수님이요. 부모 시기에 그 민속학점은 그 사람 아닌가? 그 대나무 집딸이랑 결혼한 사람. 네?
내가 그 앞집에 살았거든. 그 할머니한테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내가 다 기억이 나요. 이름이 경문이었나? 어? 할아버지가 말한 이름은 분명 산영의 엄마였습니다. 윤경문이요? 그래, 맞아. 윤경문. 엄마, 고향이 백차골이었어? 뭐? 엄마, 여기서 아빠 만나서 결혼한 거야? 나한테 고향이 서울이었다며. 그것도 거짓말한 거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너 설마 거기 간 거야? 백차골에 간 거냐고? 먼저 대답을 좀 해봐. 당장 나와! 거기서 당장 나오라고! 뭐? 그 순간 해상이 이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이러했던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객기를 없애는 당제를 매년 지내는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버젓이 객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거 뭐예요? 객귀예요. 그것 때문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자신 때문은 아니지만 또다시 산영주에서 일어나는 죽음. 얼마나 더 있어요 그 귀신들? 그 숫자가 엄청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위험한 거 아니에요? 상제를 옮겨야 되는 거 아니야? 애기 꼈잖아. 아예 없애는 게 맞아요. 양씨 할아버지만 해도 그래요. 또 생사람 잡기 전에 그만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영 교수 뭐라고 좀 해봐. 오늘은 어르신들 모두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직 당제 준비가 한창 남았구만. 대신 꼭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실 때 절대 뒤 돌아보지 마세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땅만 보고 걸어가셔야 돼요. 너무 그렇게 하고 싶잖아. 그리고 집에 도착하시면 문을 꼭 걸어 잠그세요. 아셨죠? 영 교수까지 이러면 어떡해? 마을에 객기들이 있어요. 객기? 귀신이 있다고? 정말이야? 왜? 우린 매년마다 지극정성으로 당제를 치러왔는데. 해상도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거야? 허재비 인형 친구였나요? 해상은 임시방편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하지만 이게 어디 갔지? 아 정말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마을 안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객기들을 불러모으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거 없어요? 난 괜찮다. 오늘 아침 당집 청소 그거 할머니가 하셨다고 이장님이 그러시던데 그때 혹시 허재비 인형 못 보셨어요? 나 오늘 청소 못 갔어. 박씨 할머니 혼자 청소했다고 그러던데. 어르신 계세요. 할머니. 그렇게 쇠약한 어르신들 곁에 하나씩 붙어있는 객귀. 어르신 조심하세요. 그런데 왜 왔어? 다른 어르신들과 달리 너무나 침착한 할머니. 어르신 눈에도 보이는군요. 그래 나도 보여. 자네한테 보이는 게. 그런데 왜 피하지 않으세요? 왜 피하겠어? 몇십 년 만에 집에 돌아온 딸을. 헐. 답답한 시골 마을 싫다고 도시로 나가겠다고 가출했었어. 그런데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얘를 피하겠어? 객기 들리면 들리라지. 오늘 죽어도 이상할 거 없는 나이야. 차라리 얘랑 같이 가는 게 나아. 허재비 인형 할머님이 치우셨어요? 객기 물림을 하면 따님이 사라지게 되니까? 내가 치웠어. 태워버렸어. 그렇습니다. 객기로 나타난 자신의 딸과 함께 있고 싶어 마을의 당제를 받고 인형을 태워버린 할머니의 소행. 이제 괜찮아. 인형이 없어졌으니까 아무도 널 해칠 수 없어. 그렇게 밤이 되자 마을 전체가 객기로 둘러싸이게 되고 산영은 해상의 경고대로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땅만 본 채 뛰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산영은 창문에 비친 모습을 넋놓고 보게 됐는데 분명 그곳에는 객기가 되어 산영 앞에 나타난 아빠 강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귀는 SBS 매주 금토 밤 10시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